저는 이름이 김은실이고요. 전도사님이랬는데 이름이 생긴 연유가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열매로 만든 열매래 하나님 은혜로 만든 열매란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셔서 오랫동안 자녀가 안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10년 정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그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 권사님이 이름을 은실이라고 하나님 열매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답게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저는 학부 전공은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했는데 이제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 교육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심리 상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리학이.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상담 심리학으로 마쳤고요. 이런 강의를 지금 만 23년째 주로 부모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오라는 데는 다 가고 있어요. 뭐 교도소도 갔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그냥 했던 얘기인데, 이게 혹시 무슨 이렇게 필요하신다면 강의를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이랬더니까 강의를 하라 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는 신학적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바탕으로서 여러분에게 잠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제목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대화의 기술인데요.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한 심리학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미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내일은 본격적으로 대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너무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찬양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박수 소리가 워낙 큰지 군대 온 줄 알았어요. 제가 공군사령부에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박수 치는 소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신데 여러분이 집중력을 한번 조금 모으는 의미로 15초 게임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박제가 된 팬들을 찾는 거예요. 팬더 아시죠? 여러분 푸바오 후이바오 좋아하시잖아요. 팬더가 있는데 박제가 돼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못 움직여.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면 박제가 이게 팬더가 수십 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몇 마리인지 찾는 거예요. 몇 초 동안? 15초 동안이에요. 하면 지나갑니다. 준비됐나요? 잘 보셔야 돼. 얼마나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약간 코미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클릭 좀 해주실래요? 네. 그냥 안 넘어가죠. 땡! 몇 마리일까요? 11마리. 5마리? 11마리. 11마리? 10마리. 10마리? 몇 마리인가요? 볼게요. 자, 동그라미 친 거 안 움직이죠? 몇 마리예요? 11마리. 오, 11마리 손 들어보세요. 앞에 한 마리 있었거든요. 12마리였어요. 어디? 그거 아니고. 이 화면에서 11마리. 점검표 보겠습니다. 봤는데 요만큼 찾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기 먹고 이러면서. 요 정도 찾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 5마리 찾으셨죠? 약간 어떤 사람일까요? 봤는데 이 정도면 약간 둔감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로 찾아요. 제가 이걸 많이 해보면 대부분 한 8마리, 9마리 많이 찾거든요. 한 90%는 그렇게 찾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찾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각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11마리 찾은 사람 있잖아요. 무슨 형일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좀 왜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연구에 쓰려고
사실 11마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300명 노인대 강의에서 이걸 해도 10명이 안 나오거든요. 11마리 그렇게 못 찾아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집중력이. 예, 만든 저도 못 찾는데. 네. 자, 여러분 다 모였다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행복한 삶. 예, 또요? 의미 있는 삶. 예. 뭐 건강한 삶. 또요? 그죠? 자녀도 잘 되고, 예, 돈도 많고, 뭐 어쨌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이거의 답은 이거예요. 비타민 G를 먹으라예요. 비타민 G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시죠? 저도 아침에 오기 전에 비타민 C, B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비타민 뭐뭐 드세요? 뭐 많잖아요. A부터 G에서. 그죠? 쭉 많은데 비타민 G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예. 아유. 예, 그래디튜드라는 감사, 고마움이 첫 자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요. 잘 안 믿기죠? 여기에 대해서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보고서나 논문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챗 GTP 쳐가지고 감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논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쭉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성공하더라. 이런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서로 감사한 일을 한번 지금 옆에 분에게 한 3가지씩 한번 나눠보실래요? 예, 예. 제가요, 한 40년쯤 전인 것 같아요. 40년? 한 37, 8년쯤 전인가? 예,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벌로 들었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지, 뭐, 그치. 이랬는데, 정말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범사에 감사가 뭔지를 성령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히 수도가에 갔는데 싱크대에서 물을 트는데 물과 함께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틀면 나오잖아. 틀면 제가 만약에 한 100년쯤 전에 태어났다 봅시다. 우리나라에 어땠을까요? 틀면 나왔을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겠죠. 그지요? 예, 양동이 깨먹고 야단 났겠죠. 그렇겠죠? 100년 전이 아니라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리길을 맨발로 걸어가서 꾸중물을 받아와요. 그 꾸중물에 기생충 알이 있어. 그거 먹으면 2m, 3m짜리 기생충이 몸을 뚫고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그것밖에 없는 걸.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떠갖고 와서 애를 먹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틀면 나와. 찬물, 뜨거운 물 마음대로 틀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누가 만들어서 저거를. 세상에 저걸 만들어서 난 여기 약간의 전기세만 주면, 그죠? 앉아서 뭐 해요? 스위스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예,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해도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밥을 먹어도 감사했고, 밥을 먹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일단요, 밥을 아무나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뭘 좀 드시고 오셨지요? 밥을 아무나 먹나요? 병원에 가보세요. 밥 못 먹고 호수 끼고 있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지요? 예, 호수 안 끼고 있어 내가 오늘 밥맛이 없으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 밥 하나에 김치 한 쪽을 먹어도 그게 있어야 먹잖아. 그걸 씹을 이가 있어야 먹잖아. 그지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먹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때 당시에는 늘 눈물이 이렇게 나왔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녔어요. 우리 애랑. 그때 우리 애가 뭐 2살, 3살 이런 애인데 걔를 안고 내가 막 뛰었어요. 너무 기뻐서.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감사일기 전도사가 됐어요.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특강도 하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동아리를 만든 팀들이 여러 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거쳐간. 그래서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이 7년을 공부했어요. 저랑. 예. 그분은 지금 자기도 상담 공부하고 있고 아주 예, 잘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계속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감사일기 써라. 예. 하루에 3개만이라도 써라. 매일매일 못 쓰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써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써라. 하도 안 써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책 사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쓰라고 매일 검사하고 이랬어요. 왜요?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잃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게 천지백간인데, 그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예,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왔을까요? 못 와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오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이게 PPT 만나보느라고 9시 40분까지 오라 그래서 그냥 집도 가깝고 이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도 좀 아침에 또 서류 보낼 거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탔어요. 그냥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타고 왔을 때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적어도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 그 길에 모두 운전자가 운전을 다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어느 누구 하나 빽깍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왔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 못 왔겠지. 저를 태워주신 그 기사님 또 운전을 잘했지만 제가 움직이는 그 시간대에 모든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을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천지백갈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개씩이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안 되면 2개라도 1개라도 늘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건강해지고요. 성공한대요. 네.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예.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주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예, 정말 여기 대해서 뭐 제가 간증할 거리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혹시나 다음 시간 있으면 할게요. 예,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요, 감사하시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나는 불행하고 싶다. 여러분 3분 안에 불행해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보장할 수 있습니다. 3분 안에 불행해지는 방법. 비교하고 비난하시면요 3분 안에 불행해져요. 저 여자랑 나를 비교하고 우리 남편이랑 남편 비교하고 우리 애랑 다른 애 비교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누구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왜 이래? 남들은 다 키 큰데 나는 왜 잘하다가 말았어? 남들은 다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야? 이런 순간 여러분요 3분 안에 불행해져요. 그래서 2가지 비만 안 하면 돼요. 비교하고 비난하기. 대신 뭐예요? 2가지 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봉사하시면 돼요. 네. 뭐 요것만 해도 오늘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냥 예. 그 다음에요. 2번째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시를 한번 보이시나요? 이게 좀 글이 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봄이었는데 나는 여름이기를 원했다. 따뜻한 날들 그리고 멋진 야외. 여름이었는데 나는 가을을 원했다. 더워 죽겠다. 못 살겠다. 울긋불긋한 단풍들 그리고 서늘하고 맑은 공기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가을이었을 때 나는 겨울을 원했다. 눈 보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그죠? 겨울이었을 때 나는 다시 뭐예요? 추워 못 살겠다. 예, 다시 봄을 원했어요. 따스하고 그리고 자연의 개화. 예, 그 다음에요. 예,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죠? 왜요?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치고 어른 되고 싶었죠. 예, 20살 때는 뭐예요? 빨리 30 돼서 안정되고 싶었어요. 그죠? 20살 때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중년 되니까 어때요? 나 돌아갈래. 20살 그 젊음으로 나 돌아갈래. 나 다시 살고 싶어. 그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은퇴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중년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진 않았나요? 예, 저는 다소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삶이 끝나간다면 이 시인이 맨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적이 없었다. 맞지요? 예. 여름은 여름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죠? 가을은 가을을 즐겨야 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릴 때 즐겨야 돼요. 그 아이가 영원히 엄마 아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 키워서 모르겠지만, 예, 이미 떠난 자녀들 많지요? 예. 그들이 다시 옛날처럼 엄마 아빠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는 애가 막 치대고 이러면 어떡해요? 더워 죽겠는데 좀 저리 가라. 그만 불러라. 못 살겠다. 좀 자유롭고 싶다. 내 맘대로 자고 싶다. 이러잖아요. 곧 끝나거든요. 저는 아들 둘인데 벌써 다 자랐고 한 명은 결혼했고 손자도 있답니다. 둘이나. 둘째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지금 뭐예요? 그게 그리운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 팔뚝이 너무 어린애들 팔을 이렇게 깨물면은 말랑말랑하고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맨날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한 번만. 그럼 우리 아들이 발톱을 줘요. 그럼 제가 발톱을 앙냥냥냥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 큰 우리 아들 보고 한 번만 이라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란. 그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다 지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쳇말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디비 쪼우고 사는 거지. 디비 쪼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 아이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충실한 것. 내가 몸 가 있는 곳에 마음도 가 있는 것. 이게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도 같이 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디비 쪼우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을 뭐 해 먹을까? 고등어 찌지 먹을까? 돼지를 볶아 먹을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애 야단쳤는데 아우 지금 어쩌고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디비 쪼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지금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못 듣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반성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또 교회 가 설교 들을 때 정말 목사님 말씀을 100%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듣다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순간적으로 다시 내가 놀래가 다시 돌아오죠. 집중 이렇게. 이게 가장 알차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here and now가 될까요? 음식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영양소 파괴하지 않고 5대 영양소 다 갖춘 밥상으로 이거 먹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으면서 미쳤나?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 수 없나? 내가 그죠? 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아까 그 인간이 내한테 무슨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here and now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here and now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here and now 디비 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아스 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 날을 산 적이 없고 다시는 이 날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잖아요. 지금 방금 1초 전 제가 맨 처음에 오늘은 다 이렇게 지나갔죠. 내 생에서 다시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요, 오면 좋겠죠? 여러분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온다는 보장 누가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1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못 올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감사하고 그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 행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자요.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죠.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고. 예. 이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시간 제가 한 4가지만 말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살아 있으니까예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꼬라지를. 그죠? 제가 한테 상담 오면은 막 이 사춘기 아이들 두신 엄마들은 막 울고 그러거든요.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걔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다 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는 완전히 뭐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지르는 애 많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그럼 제가 그러고 막 애 욕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떤 때는 보고 있다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 어떤 엄마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게요. 죽으면 이꼴 저꼴 아무것도 안 볼 건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내가 죽든지 걔가 죽으면 그 꼴을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그 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꼴 안 보는 것보다? 예. 살아있으니까 봐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 뭔가 갈등이 있고 기분이 나빠. 그럼 일단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살아있구나. 내가 저 꼬라지를 볼 시력이 있고 저 꼬라지를 들을 귀가 있고. 그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사실은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갈등 있지 않나? 여러분, 여기 왔어도 갈등했을걸요?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오늘 아침에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사람은요, 숨 쉬는 순간 계속 뭔가를 갈등을 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 몫이긴 하지만,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갈등이 있어도. 자, 두 번째는요, 인정받고 싶어서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인정받고 싶어서 갈등이 생긴다. 예.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모두가 자신이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무도 안 보셨어요? 이거 박혜영 작가님이 이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 유명한 드라마를 안 보셨다고. 여러분 맨날 성경만 보시나 봐. 이거 한번 강추드려요. 예, 박혜영 작가는 특별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한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보거든. 이 사람이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사가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이게 사람이 대표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모든 금쪽이가 인정 못 받아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인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박사과정 때는 우리 교수님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각 학교별 금쪽이 한 명을 신청받아. 그래가지고 걔를 우리가 집중 들어가가지고 석사 박사 팀이 들어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집중 상담을 해가지고 선생님 상담하고 아이 상담하고 부모 상담해서 개선해 놓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요 다 따지고 보면 인정이에요. 인정. 상담 심리에서 교류 분석에서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써요. 스트로크. 예, 여러분 스트로크 몰라야 되고요.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관종이에요. 관종. 여러분 이 자리 왔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여러분 못 본 척한다. 투명인간처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외로워지고, 예, 화도 나고, 집에 갈까 말까, 이래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식당 가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서오세요, 이러죠. 그리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 물수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죠. 그게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야. 네 온 거 내가 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갔는데, 역시 물론 바쁘겠지. 예, 손님 치느라고 바쁜데, 주인이 어서오세요도 안 하고, 물도 안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해. 난 앉아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식당에 계속 앉아 밥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옷 사러 갔을 때요 주인이요 어서 오세요 이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해줘야 뭐 이렇게 사지. 못 본 척하고 지는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거든요. 이게 인정이에요 다. 네가 그 온 거 내가 안다 이거요. 아주 사소한 인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 고생을 그가 몰라줬을 때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집에 가서 김장을 한 50포기 담았다. 만신 쑤신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김치 좀 사무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럼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겠죠 대부분. 아 자기야 막 오늘 김장 담는다고 내가 너무 고생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좀 행복해지나요? 그래 아이고 우리 마누라니까 그러지 니 같은 아가 없다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어디 내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 이 남자랑 결혼 잘했다 이럴 건데 만약에 남편이요 멋들은 채 하든지 야구만 보고 있는 거지 멋들은 채 하든지 아니면 뭐라 그래요 니만 힘드나 난 더 힘들다 뭐 그거 갖고 그래 산노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인정 못 받아서. 여러분 아이가 학교 와서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만들었어 나 100점 맞았어 이게 뭐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잠깐만 내 저거 좀 보고 이런 순간 이제 걔는 금쪽이로 점점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칭찬 격려를 받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래요?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이랬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밥인 것처럼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몸도 있고 마음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몸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해. 그지?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그지? 밥 먹든지 아다못해 라면이라도 먹든지 뭘 먹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의 양식이 뭐냐면요 인정해 주는 거 격려하는 거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기아 상태 빠지면 죽는 거랑 똑같아요. 병 앓다가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는데 좋은 걸 먹고 싶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집에 음식이 한 개도 없어. 주위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곰팡이 피어서 버린 빵이 있어. 그럼 그거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우리. 그거 곰팡이 핀데 떼고 먹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정말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빗물이라도 받아서 먹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부대찌개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죠. 부대찌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그걸 돈 주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먹어야 살아요. 예. 부대찌개 나중에 보니까 정은하시게 보니까 어느 날 먹다 보면 무슨 비닐봉지 같은 게 풍선 같은 게 나온대요. 그게 뭘까요? 콘돔. 예, 담배, 예, 시가 이런 것도 나온대. 그래도 그거 비싼 거 몸 아픈 사람들 그거 한 그릇 먹으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면 누가 그 음식 쓰레기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쓰레기라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요 관심 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제가 지금 방금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울산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사 대상 연수를 했는데 이제 교감 승진을 위한 대상들을 연수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수들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치고 나면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점수가 있으니까 막 열심히 들어요. 제가 그때 강의했던 게 스트로크에 대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분이 이제 교사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하복미 권사님이 또 교사 출신이신데 조금 이렇게 외진 곳에 가면 점수를 많이 받는데요. 예,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좀 시골로 이제 점수를 빨리 진급하려고 갔대요. 갔는데 그 시골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원이 뭐냐면 조선 가진 굉장히 많은 거야.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어디 가고 뭐 엄마가 애 버리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할머니가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집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 교실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명이 유일하게 너무 이상한 애가 한 명 있었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답을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되냐고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반에 어떤 애 한 명이 수업을 한참 하다 보면 한 명이 없대 여기에.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만약에 걔 이름이 영식이라 합시다. 영식이 어디 갔노? 이러면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뒤에 청소 도구함 넣는 밀대 놓고 무슨 이렇게 쓰레받개 같은 넣는 함이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애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나잖아. 수업이 흐름이 깨지고, 그지? 그리고 걔가 조선 가정이니까 깨끗하게도 못 오지, 공부도 못하니까 저요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아이였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요, 부모의 관심도 못 받지. 할머니가 뭐 얼마나 관심을 줬겠어. 학교 오면 자기는 거의 투명인간인 거야. 저요 할 수도 없어. 알아요. 저요를 하지.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선택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그 청소함에 들어가서 앉아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식이 어딨노? 저기. 그럼 선생님이 막 가는 거지. 화가 나가지고. 그 청소문을 확 열면서 영식아! 이라고 고함을 지른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장면을 원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거 원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걔는 왜 그랬을까요? 걔는요, 그 시간에 드디어 선생님한테 이름이 불린 거야. 지 이름이 처음으로. 그리고 모든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고 아하하하 웃을 준 거예요. 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걔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걔가 선택한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웅크리가 그 냄새 나는 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애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 말로 먼지 나도록 팼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팼잖아, 애를 많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그걸 일찍 알았다면 걔를 어떻게 좀 해줬을 텐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누구 사람 중에 뭔가가 금쪽이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대부분 인정 못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아이나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시부모님들이 뭔가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연극이라도 하시면 돼요. 아이고 어머니 잘 계십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저는 사실 이거를 잘해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저는 이래봬도 구남매 만면이랍니다. 미쳤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대소변 치매 걸려서 다 받아내고 했는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예뻤는데, 저는 뭐 했을까요? 오로지 엄마 옆에, 시어머니 옆에 가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는 체하고 만져주고, 그 외에 한 게 없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돈을 뭐 드린 적도 없어요, 별로 많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마음의 양식이 중요하다. 서로 격려하는 것. 자, 배웠으니까 여러분 배운 것은 방금 뭐예요? 실천해야 여러분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벌써 다 하셨어요. 제가 공무원 강의하고 이러면 이렇게 다 모이라 그래요. 복도에 쭉 줄 세워놓고 계속 쭉 악수하면서 계속 돌리거든요. 칭찬하는 거. 그거 하고 나면 얼굴이 확 전부 다 꽃이 펴요. 나중에 칭찬할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막 내가 칭찬을 계속 시키거든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려했던 여기 좀 너무 좁아가지고. 어쨌든 서로 많이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제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장점을 50개 써오세요. 이거 숙제 내주거든요. 정말 효과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 저 왼수가 따로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아이의 장점을 최대 50개, 안 되면 20개라도 쓰세요.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애 방에다가 편지 봉투에서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 쓴 것을 집에 냉장고 앞에 뜩 붙여두세요. 구석에 넣어두지 말고.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정말 도움됩니다. 이거요. 자, 데럴드 드레퍼트라는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걸 보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 변할 거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저는 상대로 바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꼴보기 싫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나한테 없는 것, 가질 수 없던 것, 내가 놓쳐버린 것, 거기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감사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대고 내가 니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인 거 아나?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래요. 아니 왜 다 좋은 거 말 안 하고 문제 있는 그것만 얘기하냐고. 효과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 없습니다. 이건 100% 없어요. 제가 다 넣고인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부터 다 좋은 거를 말하세요? 그게 문제다. 그건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바뀌는 거야. 그건 하나님 또 내비를 두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하세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이 말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뭘 반찬을 했어.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지. 아이고 니는 지금 밥한 지가 몇 년이고 결혼한 지가. 근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추나. 아이고 짜바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결심해서 내일부터 간을 딱 맞춰서 우리 남편 입에 딱 맞게 칭찬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거의 99.9%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배가 불렀네.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거기다 대고요. 아이고 그래도 더운데 애썼다 이거 만드니라고. 아이고 땀 막 흘리가면서 고맙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거를 잘해줘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야 이거를.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걸 알지만 그래도 지는 알아야 된다. 나는 쿨한 사람이야. 그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래갖고 막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인간관계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픈 거 좀 찌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만 진실을 말하는데도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충고를 받을까요, 여러분?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러면 생각해 좀 지는 지금 열심히 충고하고 있네. 저를 보고. 근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한다는 거 알죠? 김은실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떠든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지? 여러분 알고 선택하신 거잖아. 알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 여자 뭐라 하는 거 들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충고를 해도 여러분 들려요, 이게. 근데 제가 똑같은데, 저는 똑같은데, 제가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냥 놀고 있는다 합시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러는 거지. 제가 상담 심리학 박사인데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고민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뭐 이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저를?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어제 잘난 체하고 있노. 발에 걸리는 게 박사구만. 아이고야. 누가 물어봤냐? 그런다니까요. 그게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이 훈계를 들을 생각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충고를 들을 마음이 1도 없이 앉아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가 문제인가 아나. 내니까 얘기하지. 다른 사람 못한다. 있지? 이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이요. 그래 니 밖에 없다 고맙다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소설에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제발 그럴 때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애쓴다 우리 신랑 고생한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다. 건강해서 좋다. 그래도 이렇게 밥을 잘 먹어서 밥 투정을 좀 해도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밥을 잘 먹고 건강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밥투정을 줄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돈도 못 버는 기라. 돈도 안 벌고. 예. 근데 이렇게 우려심에서 하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퍼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엘버트 앨리스라는 인지치료의 어떤 중요한 아론백이랑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1번에요.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지? 어찌 보면 안 맞는 것 같고,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항상, 받아야만? 그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거래요. 이게 제가 상담을, 인지치료 상담을 제가 박사과정에서 인지행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인지치료를 해보면 이걸 걸리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에요. 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주고 해라 하면 이 다 여기다 자기 해당된다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이제 한참 생각해 보라니까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만, 혹시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옷을 샀어, 이제 여름에. 옷을 하나 사갖고 왔어. 그래 남편한테 말하는 거지. 자기야 내 어떤 놈? 그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쁘다, 딱 어울린다, 잘 샀다. 얼마 줬노? 95,000원. 아, 싸게 샀네. 이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래 말하는 거지. 좀 뚱뚱해 보인다, 니한테. 얼마 줬노? 95,000원. 또 바가지 쓴 거 봐라. 바꿔라, 그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빠요. 남편이 진실을 말했지만 여러분은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남편한테 막 욕을 파는 거죠. 니는 뭐 어쩌고 진짜고 뭐. 내가 3대 9년 만에 옷 하나 산 거 갖고 네가 그래 말할 수 있나 해서 하면서 이런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 집단에 간다 합시다. 교회든지 아니면 뭐 친구든지 뭐 동창회든지 어떤 집단을 가도 여러분 편은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편은. 이 20%는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해도 20%는 여러분 편이야. 그런데요,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뭐 여러분 돈도 많이 내고 밥 사주고 뭐 오만 아부를 해도 20%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티라고. 최대 20%, 최소 5%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방송에도 보면 뭐 옛날에 보니까 문근영이가 무슨 뭐 이렇게 그걸 했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뭐 후원 뭐 얼마 1,000만 원 얼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뭘 달린 줄 아세요? 꼴랑 1,000만 원 냈나 이러면서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지는 1,000원 냈나? 지는 1,000원도 안 내. 뭐 사랑이 이렇게 했을 때 2,000원만 주면 할 수 있는 그 전화도 안 해. 안 하면서 어떻게 남들 했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도 20%는 내 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이 아닌 것을 담담하게 수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요. 그 내 편이 아닌 것을 미치는 거지. 자, 너 와줘라, 너. 그럼 집에 가서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자아가 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 누가 내 생각 발차기 하면서 막 어쩌면 걔를 내 편으로 만들겠노.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해요. 맛있는 거 주고 온 아부를 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 내 편이 됐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편인 사람이 한 명 떠나요. 그래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어디를 가도 100% 내 편인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한테 팔려 돌아가셨는데 3년을 동고동록한 제자한테 팔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다 옳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도 못했다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은 제끼고 내 편인 사람들 보고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아요? 20% 빼고 나면 60% 남자죠. 60%는 못 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편인 사람 만나면 내 편인 것처럼 하다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치마를 입었는지 뭐 바지를 입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장문대 교수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옷을 섹시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야. 늘 치마를 입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같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 얘기한 게 지금 방금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지난주에 뭐 입고 왔노 적어봐라 이랬대요. 그랬더니까 바지 입고 왔다는 사람이 한 30%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는 바지 자체가 없대.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걔네들은 자기가 바지 입었다고 봤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걔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바지를 입었든지 뭐 노란색을 입었든지 빨간색을 입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홀랑 벗고 왔다 이러면 이제 관심이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은 버리셔야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이게 있고요. 아이고, 이 너무 작아서 보이나요?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상황, 바로 나다. 동의됩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다 괜찮아. 내가 로또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쳐나 갑자기 막 희망도 생기고 다 예뻐 막.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래요. 갑자기 막 마음이 넓어져. 태평양처럼. 그러다가 내가 뭐 돈을 한 100만 원 좀 잃었어.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카드를 막 쓸데없이 끌고 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 마음이 바늘 틈 하나 안 들어가면 좁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긁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단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시려면. 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하면서요. 잘했다고, 애썼다고, 잘하고 있다고, 도닥도닥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은실아 애썼다, 고생했다. 꼭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꼭 남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맨날 물어보잖아.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했나? 응? 그렇지? 내 같은 사람 없지? 원하는 대답을 별로 못 얻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과 지지를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그거를. 나 혼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정체가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왕자고 공주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먹잖아요. 맨날 나는 하는 꼬라지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고 저 여자는 저랬는데 저 남자는 저랬는데 아이고 나는 이러니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항상. 저는 옛날에 한 번 굉장히 힘들 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경 구절이 이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정말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진흙탕같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나를 칭해 주시고 함께 가자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요.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존감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갑시다.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만병통치 비타민 뭐예요? 가르쳐줬잖아. 예. 그죠? 예. 비타민 G. 감사. 그래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예. 상품은 좀 이따 나중에 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맞으신 분은. 예. 아, 이거 아니고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갈등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가 다르니까 모르니까예요. 일본말 같기도 하고. 다르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지문이 지금 인류가 80억이 넘다고 하죠? 80억이 다, 지문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홍채랑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 한참 뭐 유행해서 MBTI 검사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6개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하는 게 MBTI지만 그 위에 폼, 이제 M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폼 G를 하면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예, 프로파일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몰라요. 아시나요? 예, 몰라서 갈등이 생겨요. 예,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면서 저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이거는요, 현실 치료라는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다 말고 요 안에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맨 앞에 현실 세계 보이시나요? 현실 세계. 여기가 현실 세계, 리얼 월드. 이게 나무가 있고 마이크 있고 그죠?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맨 처음에 어느 필터를 거치냐면 감각 체계를 받아들여요. 감각이 뭐예요? 시각, 촉각, 예.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후각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볼 때 어떻게,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시각으로 보죠. 만져보면 어때요? 아, 좀 약간 까끌하네. 그죠? 그러면서 이걸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는 것을. 그죠? 근데 여러분 감각 체계부터 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시력이 다 똑같나요? 저 지금 안경 꼈잖아요. 저는 고독 원시인데 나이가 드니까 원시까지 왔어. 그러니까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적당하게 보이는 도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적당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 우리 집이 먼지 한 톨씩 깨끗해요. 근데 제가 뭐 물건을 떨어뜨려서 죽는 순간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이러는 거죠. 갑자기 막 개털 보이고 막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더러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1.5인 사람도 있고 0.1인 사람도 있고 0.7인 사람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일단 정보가 왔을 때 벌써 내 감각을 시각을 통과할 때 다 다르게 봐요. 그지요? 청각은 어떨까요? 다 똑같나요? 아니요. 나는 우리 집에 거실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나는 안 들리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요. 엄마 핸드폰 왔어. 응? 안 왔는데? 아이 가봐요. 아빠가 내게 울리고 있는 거야. 나는 못 듣는 거지 그거를. 우리 아들은 듣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감각이 체계가 다 달라. 통각도 다 달라.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걸 만질 때 굉장히 아프게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 달라. 왜곡이 다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체계가 뭐냐면요. 보이나요? 지식 여각이 보이시나요? 지식 여각이. 알아야 보인다고. 알아야 들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바다 좋아하시나요? 좀 바다 좋아하는데 저는 바다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좋다. 마음이 탁 트이고 좋다. 바다는 언제나 좋아. 이게 다예요. 제 감상이. 근데 만약에 바다에서 굴양식이나 김양식을 하는 사람이 보면 바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랑 전혀 다른 체계로 할 거 아니야? 평당 돈이 얼마고 올해 작황이 어떻고 그지요? 뭐를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보겠지 바다를.
그지? 서핑을, 윈드 서핑 좋아하는 사람 볼 때 바다는 어떨까요? 오늘은 서핑을 하기 좋은 날씨다, 아니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해양학자가 보는 바다는 어떨까요? 예, 어류학자가 보는 바다는 어류, 수종을 따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걸 봐도 전부 다 다르게 본다는 거 아십니까? 다 다르게 봐요. 우리가 산을 봐도요, 우리가 산을 산이라고 안 봐. 어떻게 볼까요? 각자의 지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요. 내가 보는 산과 산악인이 보는 산과 어몽길이 보는 산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산과 토목 건축하는 그런 업자가 보는 산이 같을까요? 아니요. 조경업자가 보는 산이 같을까요? 임업하는 사람이 보는 산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같은 걸 못 봐. 알아야 보여요. 알아야.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누구를 만나러 갔어. 근데 사람들이 막 근데 퇴근 시간에서 막 50명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확 빠져나온다 합시다. 그 많은 사람 여러분 막막이 다 새겨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누구만 봐요? 여러분 아는 사람만 보이지. 아니면 특별하게 좀 이상하게 했던 사람이나.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삭제예요. 분명히 봤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할 줄 모릅니다. 스페인 말로 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앉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아야 들리고 알아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럼 벌써 어떻게 될까요? 감각 체계에서 걸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에서 바뀌었지. 왜곡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가치 여과기 했잖아요. 가치가 뭘까?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호흡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요.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가 여기 있던 모든 세상이 내 지금 똑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떠드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다 똑같이 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 맘대로 듣습니다. 지금.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들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한 3시간짜리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시켜놓고 이제 복도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놓고 봐요. 이렇게 지나가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쓴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내한테 들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맘대로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마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뭐만 보여요? 길 다니면 미장원만 보이고, 다른 사람 머리만 보여. 근데 파마를 하고 나면 보일까, 안 보일까? 한 2, 3일은 보여요. 잘했나, 못했나.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이 구두가 사고 싶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구두만 보여.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정보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걸 봤지만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뇌는 1초당 1100만 가지 정보를 받아들인대. 쫙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내가 남느냐? 아니요. 다 빼고 한 40개 정도를 하는 거예요. 40개 정도를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감각체계나 지식체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둘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보이나요?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좀 반을 깎아서 냄비에 좀 삶아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반을 깎았잖아. 삶았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좀 넘어가죠.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와이프의 일기인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하여튼 이렇게 길어요. 저녁 내내 남편이 이상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친구들 하루 종일 소피겠는데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화가 났는지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참 이상하다 남편이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가 잠들다 나는 울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은 재앙이다. 이러고 막 슬퍼했어요. 예. 남편이랑 근사하게 데이트를 한 날. 이날 남편의 일기는 뭘까요? 이날 남편의 일기는 이거.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왜 저러노? 뭐 삐끗나? 사랑이 식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다 혼자 소설을 막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할까요? 못 살겠다잖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소설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자, 또 하나 볼게요. 이건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건데, 누가 이제 고물 이렇게 씻어 말리려고 베개에 이불 딱 이렇게 해서 딱 널어놨대, 햇빛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다 덮어놓은 거지, 저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아무것도 안 말란 거지, 꿉꿉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나는 A를 봤는데 이쪽에서 B를 봤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웃기고 있네. 니 뭐 봤노? A지 뭐 B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니는 B를 봤나? 나는 A를 봤는데. 그러면 돼요. 그 정확한 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달라요. 니는 똑똑히 안 듣고 뭐 했노?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지. 아, 니는 그래 들리나? 나는 이래 들었는데. 그 정확한 건 뭐예요? 물어보면 되지. 본인한테 물어보든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틀리다. 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맨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 말할 때 니 뭐 들었노? 이렇게 하면요.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예.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고 다르기 때문에 잘 물어보고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잘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대화가 잘 되시나요? 누구를 만나도 정말 잘이 어렵습니다. 이 잘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내일요 할 거고요. 자, 다시 아까로 돌아갑시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말하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그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여보, 까만 봉지에 감자가 10개 있거든? 그 중에 5개를 꺼내서 깎아서 삶아줘. 정확하게 말했다면 이런 사건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설마 알겠지. 바보 아니고.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알지만 걔는 모르는 거지. 어쩌면 걔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좀 잘해봐라.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 여러분. 내가 잘하면 못한 게 뭐 있노?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인데, 부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도박, 무슨, 이렇게 도박을 끊는 사람들이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단 알코올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부부 집단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마주보게 앉아보고 서로 얼굴 보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라. 원하는 거 있으면 서로 지금 이제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나눠보라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도를 다니는 거지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려고. 저 뒤쯤 갔는데 요 앞쪽에서 부부가 약간 좀 시끄러운 거야. 약간 언성이.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왔어요. 와가지고 아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십니까? 이랬더니까 그 아내가 이런 거야. 아이고 우리는 이런 거 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남편 보고 이렇게 말했대. 인자부터 좀 잘해봤어. 이랬대. 그래 남편이 뭐라 할게요? 내 잘못된 게 뭐 있노?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잘한 게 뭐 있노?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놈 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잘 때문에 싸우는 거군요. 잘. 그래서 아내 보고 말했어요. 아내가 맨 처음에 말했을 때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한다고 느끼냐고. 그거를 말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는 거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하면 잘하는 거지 막 이러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요. 저녁을 먹고 들어오면 먹고 들어온다고 말해달라 이거였어. 왜냐하면 남편이 지 맘대로 들어온대. 그 아내의 말에 의하면 3시도 들어오고 뭐 특별한 직업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7시도 들어오고 11시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무 때나 밥 달라는 거지. 그러면요 이게 뭐 식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있잖아. 저녁 때인데 보니까 딱 밥이 한 그릇 딱 남았어. 내 맛 딱 묻고 치우면 될 건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으면 밥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놨겠지, 처음에는. 했는데 그날 남편이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그 식은 밥이 누구 몫이야? 아내 몫인 거지. 그 다음날 또 식은 밥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데는 밥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남편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밥도 안 해놨나 니는. 뭐 이렇게 해서 난리를 지기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그럼 다시 말해주세요, 남편에게. 당신이 밥을 먹고 들어올 때는 먹고 들어온다고 말해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녁을 몇 시에 준비하시나요? 그랬더니까 5시쯤 준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몇 시에 말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까 5시 전에는 말해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했지. 예, 5시 전에. 5시 되기 전에 아내에게 오늘 저녁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쉽지 이러는 거야. 그래 끝났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상담이 끝났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거야. 아, 설마 알겠지? 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몰라요. 다 지 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특히 남편들은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배려심 좀 가져봐라. 책임감이 없네. 책임을 좀 가져봐봐. 이런 말하면 대부분이 아니라요 100% 남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가 책임감 없는 게 뭐 있노? 내가 배려 안 해준 게 뭐 있노?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 배려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한 배려와 내가 바라는 배려가 다른 거예요. 왜? 인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배려가 있으면 그거를 말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밥을 먹고 밥그릇을 내 것까지 싱크대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확하게 행동과 말을 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남자들은요 여자들이랑 약간 뇌가 달라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남자들은 결론을 좋아해요. 결론을. 근데 결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대화를 어떻게 되냐면 막 이게 오만 얘기 다 하다가 결론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맨날 그러잖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러면서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결론이 먼저 나와야 이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있잖아 내가 오늘 옆집 아줌마 만났는데 왜 이거 105동 아줌마 알지? 눈 이렇게 생긴 여자 알지? 이러면서 그 집에 갔더니까 세상에 냉장고가 세상 요즘 텔레비 나온 거 봤지? 그거 있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써 105동 여자부터 생각하는 거지. 어쩌란 말이고 내보고 지금 그 여자를 싸웠나?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냉장고라면 냉장고 바꾸자는 얘기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냉장고 얘기하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장식장이 뭐 어쩌고 그 집에 애가 어쩌고 막 이러면 갑자기 남편이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먹고 하고 싶은 말이 먹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럼 또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좀 듣지 뭐 그걸 갖고 벌써 여러분 그렇게 안 싸우나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남편이랑 얘기하시려면 결론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대부분 한 90%는 하소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소연이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오늘 어떤 여자를 만나 그 여자 진짜 개념없는 여자라고 내가 오늘 욕받대. 내 편 들어도이 아마 하소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 보고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 5%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모른다 안다? 모른다. 남편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면 답을 달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부터 주면 돼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소연이지. 그게 결론이지. 그럼 그래 말하는데 자기야 내가 오늘 하소연할 게 좀 들어도 근데 하소연이 조금 길 수도 있대. 가능한 짧게 할게. 이게 여러분 결론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내 말 들으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해 이러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만약에 듣다가 남편이 이러면 그렇지 계속 해 그렇게 이러면서 내가 말라라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짜고짜 앉아 자기 앉아봐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오늘 길 가는데 있잖아. 이래 들어가면요 대부분 남편이 기분 나빠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을 도우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면서.
그래서 남편이 말할 때는 결론부터 말한다. 결론이 여보 나 자기한테 하소연할 게 있어. 자기 좀 들어줘. 내가 10분 안에 가능한 끝낼게. 이렇게 이게 하소연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라. 여러분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자, 예, 이 사건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건을 안 만들려면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기야 뭐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뭔 일 있나 하고 한마디 물어봤으면 이 사단이 안 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혼자서 소설을 쓰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아내가 남편은 어떻게 이 사단을 안 만들 수 있을까요? 말하면 되지. 그지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심전심이어야 된다. 예, 깨몽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일심동체, 그런 말, 예, 말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르다. 기억하세요. 이 사단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널어 놓을 때 앞에다가 뭐 편말을 붙이던 동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기라, 뭐, 그죠? 설마 이걸 누가 하겠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고요. 자, 돌발 퀴즈. 제가 이때까지 갈등 생기는 원인 3개 말했죠? 네. 예. 난 맞출 수 있다. 살아있으니까? 응. 그렇지. 몰라서. 그죠? 예, 훌륭하십니다. 자, 4번째는요. 소통이 안 됐어요. 소통을, 예, 국어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함. 그죠? 서로 뜻이 통하는 거죠.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A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해 없이. 예, 그럼 우리가 소통이 된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통은 어때요? 잘 되시나요? 예, 정말 소통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남편이랑 얘기하면 어쩜 그래 남편은 꽈배기 공장 사장 아들인지 말을 꼬아서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말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솔개란 노래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제가 신혼 때. 너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애들에게 물었어요. 대화가 뭐냐. 그랬더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기야 얘기 좀 하자. 이래놓고 어떻게 한 2분도 못 해가지고 막 대놓고 화내지 않나요? 예, 여러분 아이 불러놔놓고 얘기하자 이래놓고 한 뭐 2분도 안 돼가지고 성질 부리고 예, 또요 이 조재인이란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청소년 사전이라는 그 청소년들이 말에 대해서 풀어놓은 사전이 있어요. 여기 대화를 이렇게 써놨어요. 하고 싶었고 하지 못했고 쓸모가 없어진 예, 그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가 충실하게 잘 되십니까?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할 때마다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대화하기가 두렵죠.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이 조용해지는 거죠. 예. 왔나 소리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그래도 옛날에는 텔레비가 하나 있고 핸드폰 없을 때니까 텔레비 본이라고도 앉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자 방에서 텔레비 보고 각자 전화 받고 옛날엔 전화 오면 전화 왔다 이러면서 그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잖아요. 예, 제가 이 PPT를 띄우면 우는 엄마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그 인간이랑 대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예.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을까요? 가트만이라는 우리나라에 2번 왔어요. 이 사람이 가족 심리 치료에 정말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진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구를 2007년도에 책을 냈을 때 그때 33년을 연구했댔으니까 지금 그죠? 아직도 살아있으면 계속 연구 중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학부 전공은 수학과 이런 거 나왔대요. 수학을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2007년도 당시에 3,300쌍을 만난다 했거든요. 부부를.
3,300살, 그럼 6,000명이 넘는 거지. 만나가지고 이들을 대화를 하는 방식을 쭉 보고 그거를 종단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한 해에 잠시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한 2, 30년 쭉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있는 집 같으면 아기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이 들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부가 행복한지,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우는지, 그 특징이 뭔지 이거를 쫙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연구는 어렵거든요. 우리 박사 논문 또 1년 이상은 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고. 그럼 이 사람 그거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코칭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맞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감정 코칭.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부부 대화를 할 때는요. 부부 대화법 할 때는 제가 이 사람 이론을 가지고 하거든. 4가지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 결혼 생활 왜 힘드나 이랬을 때 그 사람 이론이 이거예요. 성격 차이? 아니란. 예. 경제적 이유? 아니란 거예요. 예, 돈이 다 날라먹고 뭐 돈을 어떻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도 아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뭐 있을까요? 술, 도박, 폭력도 아니고요. 외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호? 그럼 뭘까요, 여러분? 가치관 차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싸울 때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컨텐츠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외도를 했어. 그럼 외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고 싶으면 이 대화를 하겠지.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주고받느냐. 남편이 돈을 한 몇 억을 날려먹어서 우리 집이 휘청해. 그럼 이때 대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 대화 방식에 따라서 결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신통력을 가졌냐면 부부가 아니면 커플이 얘기하는 거를 한 5분이나 10분만 들으면 이 커플이 계속 쭉 갈 건지 조만간 헤어질 건지를 알아맞추는 거지. 그런 능력이 신통력이 몇 프로나? 97%나. 한 5분이나 10분 얘기하는 거 들어도 거의 97% 확률로 맞춘다는 거예요. 조만간 깨질 건지 계속 갈 건지. 너무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사실은 대화의 내용보다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 말을 어떻게 하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치?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대. 근데 어떻게 말을 곧다고 해? 이렇게 싸우지 않나요? 왠지 말할 때 비아냥되고 빈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죠? 넘어가자.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의도는 좋은데 잘못된 방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나 누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음식을 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냥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파 골라내고 뭐 하고 뭐 맨날 햄이나 구워달라 하고 뭐 반찬 조정한 아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걔 보고? 주는 대로 먹어라. 또요? 골고루 좀 먹어라.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브로콜리도 먹고 당근도 먹고 그래 입이 짜 그러면 안 돼. 다 몸에 다 영양소가 많아. 비타민 A가 많아갖고 눈도 좋아지고 알지 이러면서 막 여러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골고루 잘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그죠? 예, 근데 걔가 왜 골고루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마신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잔소리 합니까? 아이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간 다 나빠진다. 어쩌겠노 그래가지고 간암 걸리면 어쩔 낀데 그만 좀 마시라. 막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건강해지라고. 그죠? 그 사람이 안 건강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떠나서 일단 같이 사는데 안 건강하고 아프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물론 그 사람도 힘들겠지. 자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사람 생각해서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방식이 의도는 그 얘기야. 예, 좋은 마음이야. 예쁜 마음이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의도는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밥을 맨날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그러다 보니까 봐라. 니가 그렇게 공부도 못한다 아이가. 어쩌게 엄마 말을 안 듣노? 그죠? 어떻게 당신은 어찌 그렇게 지 마음대로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제가 12시 10분까지죠. 강의가. 맞지요? 예. 한 5분만 좀 더 하고 5분 일찍 마칠게요. 이거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나온 부모 자녀와의 대화법에 나온 거예요. 이성진 교수님이라 서울대 교수님이 만든 거고요. 혹시 우리 PET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도록 하는 패턴의 말이 8가지를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교수님은. 크게 나누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답을 주는 거지, 니한테. 상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구하는 말이 뭐 있을까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예.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찍 와라. 그거 먹지 마라. 빨리 자라. 뭐 째라. 계속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다 랄라송을 불러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저기 좀 젊으신 분이 있는데 랄라송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일나라. 일나라, 입어라, 씻어라, 먹어라, 닦아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학교 빨리 가라.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숙제해라, 손 씻어라, 컴퓨터 하지 마라. 끝이 어떻게 나요? 자라. 그러니까 일나라부터 시작해서 자라까지 랄라송이 하루 종일 돌아가거든요. 다 1번이에요. 명령, 지시 요구하는 말. 근데 1번이 명령, 지시 요구가 안 들으면요 2번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니 그럴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빠한테 달려줄 기다. 니 국물도 없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긴 없지만 때리죠. 체벌. 나가! 이러고 쫓아내. 그래서 내가 그런 엄마가 그래요. 아니 왜 집주인을 쫓아내고 그래요? 걔한테 그 집에 대한 지분이 있어 내가. 상속자잖아. 지분이 있는데 어딜 나가라 하느냐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3번에 보면 설득하고요.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훈수 두죠. 충고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해보는 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 검사를 해보면 1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2번을 써요. 주로. 짧게 얘기하고 굵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3번, 4번을 쓰는 사람들은 MBTI의 감정형이 좀 그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순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야. 우아한 여자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을 해요. 앉혀놓고 길게 설득을 해요. 절대 욕은 하지 않아. 큰 소리를 하냐. 조곤조곤 하면서 이렇게 애가 말하면 그게 아니고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요. 어쨌든 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 대화에 방해가 되는 말이다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 꼭 3번, 4번이 왜 나쁜 말입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의문이 드시나요? 왜 저 말도 하면 안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이런 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대화에 방해되는 말이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웃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죠? 그냥 기본적으로. 맨날 저 여자 이라고 막 싸우고 볼 때마다 눈 골치고 이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아주 사이는 안 좋아도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죠? 여러분이 서로도 좀 그렇게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죠? 아주 친근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서 좀 잘 지내려고 했어. 그런데 옆에 여자가 너무 경우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주차를 했는데 이 여자가 딱 나오면서 문을 탁 열어가지고 문 콕을 해가지고 찍어놨어. 그러면 지가 내가 그거 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가야 될 거잖아. 최소한 안 물어주더라도. 그런데 쌩까. 그리고 내가 막 갔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내가 오는 걸 지가 봤는데 불구하고 문을 탁탁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꼭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바로 안 버리고 꼭 문 앞에 놔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내가 딱 나가면 음식 쓰레기 냄새가 푹 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는 알 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아 근데 있잖아요 305 그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불편해요 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몰랐어요 조심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해피 엔딩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못 봤어요.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말했네요 이럴까요? 아니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짱 떠야지.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싸웠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감정이 막 불불 끓죠? 그럼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거를? 남편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남편 뭐래? 여보 앉아봐라 이잖아. 진짜 앞에 그 305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더라. 그래서 막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이 그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도 네가 좀 참지 그랬노. 이웃 사촌이 좋대잖아 멀리 있는 그보다. 좀 사이좋게 지내지. 네가 좀 참지 그랬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웃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요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어머, 내 깜빡했어, 여보.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내가 세상에 깜빡 잊어버렸네. 조심할게. 다음부터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좀 더 참을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대부분 어떻게 얘기할까? 아이고, 지금 네가 누구 편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나? 오죽하면 그랬겠노? 아이고, 네 같으면 경찰서 갔을 기다. 이러고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아무 때나 충고 제안을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충고 제안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내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좌절감을 주는 말. 이건 제목을 딱 보니까 안 되겠죠. 이거 하면 안 돼. 첫 번째가요 평가 비판하는 거죠. 아이고 퍽이나 그죠? 하는 꼬라지하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는 영 덜 떨어졌어. 니는 원래 안 돼. 뭐 이렇게 평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예. 그리고 탐색 심리 분석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거 맞는 말인가 여러분? 틀린 말이야. 하나를 보면 한 개를 알아.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얘기하잖아. 지 마음대로.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뭘 안 봤는데 비디오야. 그리고요 둘러대기 하잖아. 내가 약속해놓고 적당히 둘러대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요. 예, 가보이 없더라 이러면서 가보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교하기. 예, 누구 집 남편은 누구는 뭐 누구네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어느 집에는 어느 대학을 갔고 어쩌고 저쩌고. 네, 이래 되면요 정신적으로 좌절감을 주는 말투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말 빼고 뭐라 해야 될까요? 예,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